상업용지 공급 과잉 보도에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 택지개발 사업의 허와 실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AI가 발생하면서 보상금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김제용지 축산단지를 집단 이주시키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됩니다. 농어촌공사가 실적을 높이려고 쓰지도 않은 사업비 수백억 원을 지출한 것처럼 준공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 개발 배경에는 엉터리 인구 예측이 있었습니다. 장밋빛 도시화 환상에 버젓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땅 장사로 당장은 수익을 남기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지역 경제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전주시의 모습을 바꿀 만큼 대규모 택지 개발이 추진된 서부 신시가지. 규모도 방대했지만 특히나 다른 택지에 비해 3배나 많은 비율로 상업용지를 공급한 명분은 새만금이었습니다. 당초 개발할 때부터 새만금 배후도시라 해가지고 복합행정구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새만금 개발과 신시가지 상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해석할 사람은 아직도 찾기 어렵지만 그 사이 민선시장은 2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2008년 또다시 혁신도시 조성에 나섰던 전주시는 2015년을 전후로 줄줄이 대규모 개발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시 외곽 사방에 걸쳐 조성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10년 새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전체 면적은 1,300만 평방미터, 서부 신시가지의 5배가 넘습니다. 전주시는 인구가 78만 명에 달할 2025년을 대비한 장기 포석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본계획이랄지 또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랄지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78만을 잡고 2025년 계획에서 가고. 하지만 전주시의 인구 추세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전주시 인구는 65만 1천여 명. 10년간 2만 7천 명이 늘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향후 9년간 1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도시계획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택지 개발 문제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속내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사업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시정의 목표는 원대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자칫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는 목표를 기준으로 개발 행정이 진행된다면 사회 경제적 부담은 임기를 마친 단체장의 몫이 아닌 시민 전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계속해서 믿기지 않은 비위 사실 고발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5년 새만금 농업용지 공사 실적으로 성과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쓰지도 않은 예산을 썼다며 준공 서류까지 조작해 만든 성과였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지난 2015년 농생명용지 공구 5곳에서 공사를 벌였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644억 원으로 1년간 계획된 공사가 끝났다며 이들 구간 모두 준공 처리했습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높은 사업비 집행률로 좋은 평가를 얻어 성과급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70%가량인 446억 원의 공사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공사비를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겁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다른 구간에서도 공사를 끝마치지 못해 500여억 원을 이월한 상황. 여기에 적발된 400여억 원마저 다음 해로 넘기면 2015년에만 1,000억 원가량의 예정된 공사를 하지 못한 꼴이 돼 손을 썼다는 겁니다. 사업을 미리 준공 처리한 탓에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했음에도 4억여 원의 배상금조차 부과하지 못했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의 비리를 적발하여 기획 재정부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은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쓰기 위한 관행이지만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업의 어떤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음 연도 공사 기간까지 한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은 농식품부에 전 새만금 사업단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 낭산면에 폐석산 유독성 폐기물 불법 매립에도 비리가 있었습니다. 무려 10년간이나 불법 매립이 자행됐는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특혜와 방조 탓에 가능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 이곳에 매립된 7만 4천 톤의 폐기물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자 익산시가 주민대표와 함께 합동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를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지난 2014년에는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흙으로만 폐석산을 복구하도록 했지만 나중에 폐기물로도 가능하게 변경해줬고 매립량도 당초 계획보다 3배나 늘렸지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의 이득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90만 루베를 신청할 때는 왜 아들이 자기네들이 비용을 한 8억이나 들이면서 이 물량을 왜 신청을 할까? 그럴 때는 좀 의심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이 같은 특혜와 방조에 연루된 공무원은 무려 10여 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국장급 1명은 이미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익산시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번에는 도내 축산업 현안을 짚어봅니다. 양계단지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보상금만 수백억 원입니다. 사회, 경제적 피해와 부담이 막대한데 전라북도가 집단 이주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 농장 60여 군데가 집단 살처분된 김제 용지. 벌써 3번째 일손을 놓게 된 양계인들이 김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0년 전 한센인 촌으로 시작된 양계단지. 낡은 시설로는 AI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책은 집단 이주나 폐업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폐업 쪽으로 가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 젊은 층들은 어디 좀 이주를 시키주면 적극적으로 가겠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역시 양계단지가 국유지 위에 세워져 낙후한 시설을 개선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을 공감합니다. 농축산부가 살처분에 400억 원, 환경부가 폐업농가 공원화에 1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단지 폐업이나 집단 이전은 혁신도시로 날아드는 악취를 차단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축산 원예단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 주민들을 이주해 주시면 거기서 최첨단으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이미 400억 원의 보상금이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의 보상금이 더 들지 모르는 상황. 과연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양돈단지가 밀집된 익산 왕궁 지역은 악취가 문제죠. 그동안 축사 폐업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새만금 상류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불리는 왕궁 축산단지. 인근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맞게 되는 악취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동안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익산시가 최근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하루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개선 명령에도 조치가 없었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실제 악취 원인은 따로 있다며 억울해합니다. 한 50년, 48년 이후부터 계속된 이런 땅에 배어있는 냄새, 저기압이나 비가 올 때 보면 이런 게 올라와서 하는 냄새거든요. 악취의 근원인 돼지 축사와 사육두수를 줄이는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들어간 돈이 500억 원이 넘지만 사육 농가나 두수는
3년째 제자리입니다. 환경부에서 축사 매입을 했지만은 아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가 금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올해도 150억 원을 투입해 9만 3천 제곱미터의 축사와 돼지 5만 1,000마리를 줄일 계획이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도 완공의 악취는 해묵은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불황의 여파로 도내 주력 산업의 하나인 신문용지 생산도 줄어듭니다. 국내 2위 신문용지 업체인 군산페이퍼코리아는 조만간 생산 라인 3곳 중 2곳을 가동 중단하고 대신 전주페이퍼가 소유한 청주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요 감소로 페이퍼코리아와 전주페이퍼가 생산하던 신문용지의 4분의 1인 20만 톤가량이 줄었으며 추후 인력 감축 등 파장이 우려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43차례에 걸쳐 투자 유치 목적으로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을 방문했지만 투자가 성사된 것은 도레이와 솔베이사, CNPB사 등 3곳에 그쳤습니다. 새만금 기업 투자 유치 양해각서는 현재 68건이 체결돼 있고 양해각서의 투자 금액은 15조 원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 기간 한우 판매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축산물 구입액을 줄였거나 앞으로 줄이겠다는 응답이 40%를 넘었는데 한우와 꽃을 사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전북산 한우고기의 홍콩 수출이 오는 19일 재개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 지역 도축업체인 충림은 홍콩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올해 도내 한우고기 50톤 200두 분량을 수출할 계획인데 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해 1월 수출이 중단된 뒤 1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전북현대가 독일 호펜하임에서 뛰고 있는 김진수 선수 영입에 성공해 탄탄한 수비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전주 출신인 김 선수는 적극적인 수비와 빠른 발을 활용한 날카로운 공격 가담이 좋아 올 시즌 전북의 공격 축구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올해 도내 20개 사립학교 법인에서 46명의 중등교사를 모집하기로 하고 공동전형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1,173명이 응시해 평균 2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5년과 지난해 800명 선에 비해 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편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내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55살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52살 고모씨를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지금까지 도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4개 여성단체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인권 담당 공무원을 규탄하고 관계 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